안녕하세요. 오늘 소아 건강에 대한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 시작하기 전에 박수영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은 UVA 의대를 졸업하셨고 조지타운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시와 인턴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소아과 학회 회원으로 계시고 Pediatrics에서 1999년부터 근무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바쁘신 스케줄에 이렇게 소아 건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네. 땀이 많은데 괜찮은 건지, 땀에 좋은 음식이나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선천적으로 땀이 많은 아이들 이라고 하면 이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신진대사가 빨라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은 이제 다한증이라 그래서 땀을 흘리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식은 땀은 안 좋죠. 이렇게 기운이 딸리거나 뭐 이래서 흘리는 땀은 안 좋지만,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좀 적게 흘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땀이 흘린다고 무조건적으로 걱정할 거는 아니고요. 대신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은 수분 섭취를 항상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탈수 증세가 없게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땀이 많이 나는데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 적에 기운이 딸린다든지, 밤에 잘 때도 푹 땀을 흘려서 그 잠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젖는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잘 안 는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잘 뛰어놀고 성장 발육이 정상인데 그냥 땀만 많이 흘린다 그러면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사춘기를 들었으면 땀을 많이 흘려요. 더더군다나 워낙에 잘 많이 흘리던 애들은 더 흘릴 거고, 특히 손, 발 이런 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거는 성장기 때 호르몬이 바뀌면서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좀 괜찮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조금 자기가 신경을 좀 쓰는 경우도 있는데, 땀 자체가 난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수분 섭취 많이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땀으로 소금기가 많이 빠져나오기도 하니까, 이게 물만 마시는 거 아니고 이제 밥도 반찬 이런 것도 잘 먹어서 간이 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도 코비드 백신을 맞나요? 아이들이 백신을 맞고 나중에 자라면서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코비드 백신 지금 현재는 17살 이상이 맞을 수 있고요. 17살 미만인 아이들은 아직 연구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임상 실험이 마치질 않은 경우라서 아직까지는 아이들은 안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2살에서 16살 사이 아이들 임상 실험이 들어갔고요. 이제 그다음에 아마 6살부터 12살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아이들의 나이에 맞아서 나오면 출시가 되면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 그 예방접종을 만드는 그 기술이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만든 지가 벌써 1950년대부터 활성화돼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점점점 발달해서 예방접종을 만드는 거는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고 나중에 후에 뭐 큰 병이 생기거나 뭐 그런 염려는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아이들 예방접종을 아마도 2021년 말 아니면 2022년 초쯤 될 것 같아요. 소아과는. 그래서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아이들 거는. 근데 출시가 되면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학교도 정상적으로 가고 이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별로 코비드 때문에 큰 문제는 대체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맞음으로써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은 인제 병 있는 이렇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서도 맞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크게 오래 이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거는 걱정에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아주 가끔 배가 조금 아플 때가 있는데 의사를 보거나 펩토비스머 같은 약을 주기 꺼려져서 꿀물, 식초를 희석한 물을 주거나 아님 물을 많이 마시게 합니다. 다른 대체 자연 처방이나 추천 방법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관절 쪽 종아리가 조금 아프다는데 그게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성장통인가도 궁금합니다. 제 아이는 9살입니다. 어 네. 이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배 아프다는 소리를 참 자주 해요. 근데 인제 배 아프다는 게 일관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어떤 때는 소화가 안 돼서 아프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변비기가 있어서 아프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신경성 때문에 아프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은 인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엄마 아파요." 그러고 얘기를 잘하는데 인제 부모님들 그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적으로 '얘가 왜 이렇게 자주 배가 아프다 그러지?' 그러고 걱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9살 아이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인제 9 살뿐만 아니라 기저귀를 띠고 나면 인제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같이 화장실 가서 닦아 주고 이렇게 다 하시지만 점점 자라면 자기가 혼자 가잖아요. 그래서 배 아프다 그러는 경우에 첫째는 얘가 변을 잘 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9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혼자 가고 다 하니까 부모님들은 '그냥 잘 가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변비인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때 안 가고 걸러뛰고 음식도 인제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래서 그래서 변비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변비가 매일 간다 그래서 변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매일 가도 변을 볼 때 아파하거나 아니면 '얘가 이 정도로 변을 많이 보나? 어른보다도 더 많이 보네.' 아니면 '사이즈도 무진장 크네.' 이렇게 되면 변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봐 주셔야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미리 걱정하고 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성일 수도 있고요. 특히 자기가 모르는 일을 하거나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뭐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시험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패턴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얘가 어떤 때 배가 아프다고 하는지 그리고 배가 아프다 그러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도 배가 아픈 것 때문에 안 하는지 하는지도.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배 아파요." 그러고도 5분 뒤에 재밌는 거 있으면 막 뛰어가서 놀고 밤에 잘 적에 아무런 어 아무런 이 복통에 대한 호소도 없고 잠에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잘 뛰어놀고 이런 아이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소아과에서 걱정하는 복통은 주로 어 식욕이 확연하게 줄다든지 아니면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이 같이 온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준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생일에도 배가 아파서 안 가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그리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복통 때문에 깬다든지 그런 거는 인제 주의해서 봐 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인제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한 5분 얘기하고는 보면 이제 형제들이랑 남매들이랑 잘 놀고 잊어버리고 그런 아이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성장통이라는 거는 사실 의학 서적에는 없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주로 "성장통인가 봐요." 그러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사실 근육이 땡기고 아프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른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엄마 여기 아파요." 그러고 인제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키고 계속해서 거기만 아프다고 그러는 애는 그거는 의사를 가서 보셔야 되고요. "엄마 아파요." 그러고 인제 "어디 아픈데?" 그러면 인제 종아리를 다 만진다든지 양쪽 다리라든지 아니면 이쪽 다리가 아팠다 저쪽 다리가 아팠다 바뀐다든지 근데 어머님이 보셨을 때 빨갛게 분 데도 빨갛게 색깔이 변하거나 붓거나 이런 데도 없고 애가 쩔뚝쩔뚝 걷지도 않고
잠깐 한 30분 밤에 호소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잘 뛰어다니고 잘 걸어 다니고 이러는 애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성장통이란 거보다는 내 스케줄이 바뀌어서 잠자는 거, 먹는 거 이런 게 조금 바뀌어지는 날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인제 심하게 운동한 날, 아니면 많이 걸은 날, 아니면 내 몸이 좀 안 좋은 날, 이런 날은 그 아이들이 호소를 할 수가 있는데 밤에 깨죠, 어떤 때는. 아니면 자기 전에 그러든지. 근데 엄마가 보기엔 멀쩡한데, 그리고 인제 마사지 좀 해 주시면 잠이 들고 그다음 날 아침엔 전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기적으로 좀 오기는 하는데, 한 번 오면 한 2-3일 그러다가 좀 조용하다가 또 2-3일 그러다가 조용하다가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한 군데만 아프다 그러든지, 빨갛거나 붓거나 뜨겁거나 관절염처럼, 아니면은 그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쩔뚝쩔뚝 제대로 못 걷는다든지,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예 식욕이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꼭 의사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특별히 해 주실 건 없고, 뭐 영양 부족이 있어서 부모님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9살 아이고 피검사에서 더스트 마이트과 고양이 알러지가 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집에는 애완동물도 없고 카펫도 플로어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 알러지 약을 매일 복용 중이고 코 세척도 해주고 스팀 샤워도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는 히터도 내리고 가습기도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거의 코가 막혀 답답해하고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뭘 해줘야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작두 콩차가 좋다고 해서 마시게도 해봤지만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딸아이도 알러지가 심하지만 큰아이와 다르게 알러지 증세가 피부 두드러기와 콧물이 흐르는 알러지라 약 먹으면 괜찮거든요. 큰 아이는 완전 반대 증세라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러지라는 게 참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인제 형제나 남매들이 같이 많이 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아이들은 좀 미약하게 오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심하게 해서 좀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알러지 약이라는 게 증상을 완화는 시켜 주지만 증상 자체를 없애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알러전이 많으면. 근데 인제 더스트 마이트 같은 경우가 힘든 경우가, 그거는 집 안에 있는 알러지이기 때문에 12달 내에 계속 고생을 하죠. 꽃가루 알러지면 이제 봄에만 좀 그러고 나면 괜찮지만, 더스트 마이트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카펫 없으신 거는 잘하셨고요. 애완동물 없는 것도 좋긴 하는데, 아이 방 안도 아마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액자라든지 아니면 애가 좋아하는 스타프 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먼지가 자꾸 앉기 때문에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제 공기가 안 통하는 플라스틱 통에 넣어 놓으시면 애가 놀 때만 꺼내서 놀고 인제 다시 그런 데 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인제 베갯잎, 아니면은 침대 매트리스 커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벌써 하셨을 것 같은데, 더스마이 하이포알러제닉 커버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해 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알러지 약을 먹여도 증상이 좀 심하다, 그리고 인제 알러지 약이라는 게 입으로 복용하는 것도 있고 코로 투입하는 것도 있고 인제 그런데, 다 쓰시는데도 애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 게, 알러지스가 있으시니까 이뮤노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병원에 1 주일에 한 번 아니면 2 주에 한 번씩 가서 주사 같은 걸 맞는데, 그 주사라는 맞는 게 그 알러전 자체를 미약하게 맞기 시작해서 점점점 그 도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그 알러지를 알아보지 못하게끔 어 이뮤노테라피를 해서 습관적이 되게끔, 그래서 알러지가 좀 완화되는 게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1 주일에 한 번, 2 주에 한 번씩 알러지스트한테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애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 하면 아이에 따라서 2 년에서 5 년을 맞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주일로 시작하고 2주 갔다가 어떤 애들은 이제 한 달까지도 가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2-3 주에 한 번은 가서 맞으셔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 코र्스를 하고 나면 그래도 몇 년은 좀 편해지니까 부모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알러지스를 통해서 그거를 알아보실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그 필로 케이스나 매트리스 커버 같은 거 안 하셨으면 그 하이포알레르게닉 커버라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거 사셔서 하셔도 되고요. 애들은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인제 방에서 그 먼지가 않는 장난감들이 쌓여 있진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치워 주시면 그래서 플라스틱 컨테이너 같은 데 그래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왜냐면 공기가 더스트 마이트 공기가 있어야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은 큰애는 약을 먹고 괜찮다 그러니까 덜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둘째가 아니면 막내가 힘드신 것 같은데 9 살이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인제 힘들긴 해도 자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뮤노 테라피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마지막 질문은 갓 4살 된 남자아이가 너무 자꾸 코피를 흘려서 데이케어에서나 집에서 생활이 힘든 정도입니다. 한 달 전부터는 코를 킁킁거리고 소리를 자꾸 내는데 제 생각에는 코가 자꾸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득한 콧물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코를 빼는 호스로 제가 입으로 빨아서 코를 빼고 나면 어김없이 코피가 나서 코 좀 시원하게 해주려고 코를 빼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병원에서 알러지 약을 먹여 보라고 한 달은 꾸준히 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키스용 츄링 알러지 약을 매일 밤 먹이는데 전혀 차도가 보이진 않습니다. 코피 안 나게 소짝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코도 좀 시원하게 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4살 정도 되면 첫째 코를 풀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게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하면 수증기가 올라오는 목욕이든지 샤워를 시키시면 콧물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머님이 안 빨아 주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빨아 주시게 되면 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vacuum을 create 하기 때문에 잘 터져요, 거기 있는 핏줄이. 그래서 코피가 잘 나는 아이한테는 그거는 권장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인제 애가 킁킁거리는 게 콧물이 꼭 있어서 킁킁거리기보다는 콧물이 줄줄 흐르지 않는데 킁킁거린다. 그건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소리 내는 인제 습관성 틱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 하는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킁킁거리는 아들이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한 2-3주 심하다가 2-3주 괜찮고 잠이 들면 멀쩡한데 깨 있을 때 그렇고 그리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러면 심하고 어 시 어 체력적으로 인제 육체적으로 막 움직일 때는 덜하고 그런 거는 인제 습관성 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콧물이 있는 건 아닌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콧물이 코가 꽉 막힌 것처럼 그래서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에 하시는 건 아는데 어떤 건지를 인제 구분하셔서 콧물이 있는 것 같지만 습관성 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건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니까 대체적으로. 코피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코피가 잘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어렸을 때 코피가 많이 난 집이 있으면 아이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는데요. 저희 소아과에서 코피가 났을 때 걱정이 되는 거는 첫째 매일같이 2-3주 내리 매일같이 코피가 나고 그리고 코피가 한 번 나면 15분 이상이 코피가 나서 부모님들이 이게 멈추질 않으니까 '응급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나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검사를 아이를 해 봐야 되기는 해요. 근데 코피가 한 번 나면 한 2-3일 나고 그다음에 좀 괜찮았다가 또 2-3일 나고 그러기도 하고요. 코피가 났는데 한 5 분, 10분 이렇게 도와주면 금방 멈추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인제 얼굴 부위가 그리고 손가락하고 얼굴 부위는 한 번 이렇게 피가 나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인제 몸에 활동하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핏줄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인제 피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무섭기는 해요. 그리고 데이케어 같은 경우 프리스쿨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머님이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제 코피의 패턴이 어떤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그 소아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그 코 안에 있는 핏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커져 있거나 좀 그게 코피를 많이 나게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 cauterization을 해요. 그래서 silver nitrate인지 보비 같은 걸로 그 핏줄만 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핏줄을 하면 코피가 멈출 수는 있지만 딴 핏줄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소짝술을 한다 그래서 꼭 그게 코피를 안 나게 해 준다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한 핏줄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소아 이비인후과 가셨는데 그 핏줄과 같다. 왜냐하면 많이 커지고 비대해져서 그러면 인제 그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딴 이유일 수도 있고 딴 핏줄이 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닌 소짝술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4 살짜리면 좀 무서울 수 있고요. 4 살짜리면 좀 마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쪼끔 힘들어요, 카우터제이션은. 그래서 소아 이비인후과들도 사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 나이 또래에는. 왜냐하면 그 시술 자체가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그거를 막 전신 마취를 해 가면서 아니면 재워 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꼭 그것이 권장하는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이가 코를 킁킁거리는 게 습관성적인 틱인가 아니면 진짜 코가 막힌 건지 를 지켜보시고요. 코피 나는 그 패턴이 어떤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코피가 나면 무섭고 걱정이 되긴 해도 2-3일 났다가 한 2주 괜찮았다가 또 2-3일 났다가 2주 괜찮았다가 그리고 인제 10분 안에 멈춘다. 내가 할 때마다 나서 힘들기는 하지만 코피가 나서 힘들기는 하지만 금방금방 멈춰 준다. 그런 코피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인제 애가 코피가 자주 나고 그 가족의 유전적으로 뭐 이렇게 어 피가 잘 응고가 안 되는 그런 병을 앓으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인제 그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한 가지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알러지 약을 먹어 봤는데도 안 듣는다는 건 알러지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알러지 약은 인제 안 먹으셔도 될 것 같다는 소견이에요 저는. 그리고 밤에 가습기 써 주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특히 인제 애들이 코피가 나면 밤에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가습기 틀어 주시고 자기 전에 수증기 올라오는 샤워든지 목욕을 시켜 주시면 쪼끔 가라앉아서 도움이 되고 또 큐팁에다 바세린 쪼끔 발라서 코 위로 한참 위로는 안 올라가셔도 돼요. 살짝 안쪽으로만 살짝 발라 주시면 그게 인제 습기가 보호가 돼서 덜 코피가 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애가 싫다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꼭 해서 제가 얘기했다고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니고요. 그래서 애랑은 싸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애가 막 움직이는데 하다 보면 또 찔려서 코피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유념하시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건데 인제 suggestion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애가 cooperation이 있으면요.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이제 5개 다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너무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말씀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